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탄핵 중국 반응 어떤가요? 아직 뭐 딱히 올라온 건 없어.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 반응이, 여러분들 중국이 한국 뭐 대통령 뭐 탄핵 되거나 말거나 별로 큰 관심 없어.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물론 뭐 반응이 또 올라오긴 오겠죠. 근데 뭐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 중국한테 가속도로 먹힐 생각, 한국이 중국화되어 가고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오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중국은 이미 한국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뭐 알지. 솔직히 내 방송에 전 국민이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 돈도 털어가고 사업도 털어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만연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에이 막 또 듣기 싫어해. 막 악플 달려. 막 중국이 뭐 그런 능력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전 전치 초보라서 잘 모르는데 중국이랑 친하고 친중이 되는 게 왜 위험한 건가요? 이거를 누군가가 당신한테 몇 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님이 일단 내 차이난 뉴스 좀 이렇게 좀 다 봐. 좀 그걸 좀 다 이렇게 쭉 봐요. 시간이 필요해. 범위가 너무 커. 자 봐봐. 일단 뭐 그냥 간단한 거 몇 개만 얘기해보자. 그러면 일단 중국이랑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서로에게 뭐 이렇게 너무 오픈을 하잖아. 일단 중국의 산업들이 한국의 산업을 다 무너뜨려요. 왜냐? 한국은 인건비로 생산력으로 여러 가지로 중국한테 안 되거든. 그래서 한국의 기존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산업들이 다 망가지고 우리는 중국산을 쓰게 될 거야. 한국인들이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거지. 이거는 근데 극소수의 한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진짜 많이 다루고 있는 음식 문제를 생각해보자. 중국에 음식 관련 위험한 음식들이 엄청 많아요. 방부제를 엄청 많이 뿌린다든지 농약을 엄청 많이 쓴다든지 기준치 초과되는 배수가 10배, 20배야. 그런 음식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수명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을 60 한창 살 나이에 그때부터 이제 막 관 꽂고 삽입하고 살아야 돼. 그런 음식들이 만약에 한국으로 검열 없이 정말 장벽 없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님들은 지금까지 그냥 편안하게 산 것 같죠? 님의 건강이 그냥 님이 알아서 지켜낸 것 같죠? 그거 누군가가 그런 불량식품들을 막고 있어가지고 당신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란 거야. 그거 그냥 온 것 같아? 우리가 중국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 중국 뉴스, 중국 관련된 기사들을 보잖아요. 중국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흐름을 다 알 수 있어. 왜? 전 세계 지금 모든 흐름이 중국이랑 연관 없는 게 없거든. 그리고 봐봐. 중국이 만약에 또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 자본이 한국에 또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뭘 제일 먼저 컨트롤할 것 같아? 언론을 컨트롤해. 언론. 왜냐? 언론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거든. 언론을 컨트롤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냥 자유를 누리는 거, 이거 그냥 공짜로 온 것 같아요? 나중엔 지금 님의 이런 자유가 없어져. 자유가 없어진다니까? 너 지금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서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중국 정부 속에서 중국인들은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주제가 이거야. 지금 그런 체제 안에 중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주제가 그거야. 이렇게 이어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위험해진다는지 뜻이 이해가 안 가. 그냥 우리도 친하게 지내면 안 되지 않나? 진짜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자, 중국이 또 한국한테 주는 피해 중에 한국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 이런 것들을 한국한테 피해액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낸 드라마와 영화와 책이든 아니면 뭐 한국의 음악이든 그것들을 중국 새끼들은 그걸 저작권료를 안 내고 마음대로 훔쳐가서 보고 있어. 이게 한국 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각해요. 진짜 주위에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친구들 보잖아. 자산이 일단 한 30억 이상 올라간다. 한 30억, 50억 요 정도 올라가는 친구들 보면 지금 이민 생각하고 있는 주위에 지인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내가 가져온 기사 중에 간단하게 한 게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 간첩이 없을 것 같죠? 간첩, 중국 간첩 한국에 득실득실해요. 자, 돈 줄게 현역 군인 포섭, 한미훈련 정보 수집한 중국인 체포. 이 기사 봤어요? 방첩사 3월 중 조직원 붙잡아 현역 장봉 사용, 오픈 채팅방에 접근, 포섭된 병사 스카이 카메라 반입, 국방망 게재된 자료 촬영해 전달, 중촉책 포섭 당시 중국군 소속 밝혀, 간첩죄 적용 제3국 확대 지적 나와. 이 기사 검색해서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간첩들은요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잡혀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알아?
간첩법이 없어 한국에. 민주당이 왜 간첩법을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항상 말하지만 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지만 나는 제일 짜증나는 거는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한테 피해를 받는 거다. 난 그거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중국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대처할 법안이라든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간첩이 왔다. 그럼 이 반간첩법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민주당이 왜 반대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나 진짜 이해가 1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또 충격 받는 게 여러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지. 중국인 사업자 진짜 많아. 나 깜짝 놀랐어.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음식은 무슨 국밥, 엄마 손맛 돼지국밥, 인생 돼지국밥, 한식이야. 근데 그걸 다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팔아. 여러분들 나중에 배민으로 뭐 시켜 먹을 때 한번 보세요. 맛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맛은 비슷하겠지. 화학 조미료 맛이 어디 가나. 그리고 요즘 웬만한 어디 식당이라든지 어디 여기저기 가보면 중국인들이 일을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어디 종업원이라든지 어디 백화점 면세점 어디 서비스업으로 일하는 중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괜찮아요? 아까 그 대학생 어디 갔어? 그러니까 너의 일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 너는 걔네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너 괜찮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일했던 요즘 공사판 같은 데 있잖아. 좀 진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진짜 3D 직업들, 공사판, 노가다 이런데 거기는 이제 반장급, 팀장급들이 이제 중국 사람이야. 걔네들이 한국인을 뽑겠어? 아니야. 똑같은 중국인들 이끌어줘. 요즘 요식업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식당 들어가서 알바로 시작했다가 식당 일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네? 지가 직접 차려. 그래가지고 원래 한국 식당보다 돈을 더 벌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2 홍콩 이러는데 오늘 할 얘기 많다. 그리고 맞아. 테무 이런 것도 봤을 때 중국의 전자상거래 지금 한국에다가 물류센터 짓겠다고 하잖아. 중국의 싼 제품들, 그 제품들 물론 서민들이 그런 싼 제품들 써가지고 돈 아끼고 했다 하면 좋은 거야. 좋은데 한국의 제조업들이 다 망가져. 그리고 테무나 알리에서 솔직히 시켜본 사람들은 알 거야. 거기 질이 좋아? 그 질 좋은 물건들이 없어. 진짜 딱 싼 만큼 그 가격 그 정도만 값어치 하는 애들이야. 나 진짜 테무에서 딱 한 2번 정도 시켜봤어. 시켜봐가지고 신발장 시키고 옷걸이 시키고 그냥 이런 것들 거치대 이런 거 한 개 시켜보고 했거든. 진짜 싸서 10,000원도 안 해. 그런 애들이. 근데 딱 시켜서 보잖아. 딱 그냥 그 값어치 하는 물건들이야. 질이 안 좋아. 근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상관 안 해. 내가 싼 거 쓰고 내가 생활비 아낄 수 있으면 땡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나 할 말 없는데 근데 좀 더 깊게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제조업이 무너져요. 다이소는 그래도 다이소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 많거든. 근데 다이소라는 그 브랜드를 걸고 그래도 중국에서 좀 엄선된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거고 테무 그거는 그 중간에 뭔가 좀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와. 그냥 쓰레기가 올 때도 있어. 정말 못 쓰는 쓰레기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를 왜 우리가 믿고 가서 거기서 쇼핑을 할까? 물론 시장 가면 더 쌀 수 있지만 왜 글로 갈까? 거기서 일단 물건들을 여기저기서 선별해서 들여오거든. 일단 한번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 그리고 걔네들이 브랜드를 걸고 해.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아니면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거기 대파를 파다. 국산 대파라고 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국산 대파가 아니라 중국산 대파야. 그럼 그 브랜드들한테 가는 후폭풍이 얼마나 클까? 걔네들은 그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정말 엄격히 물건들을 선별한단 말이야. 이게 진짜 국산인지 아닌지, 얘네들이 농약 기준치가 초과됐는지 아니면 부합하는지,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제조로 된 상품들은 튼튼한지. 그러니까 그 걸러지는 그 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아니면 코스트코 이런 브랜드 값을 하는 이런 유통업체로 가서 쇼핑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시장에 당연히 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누가 막 이렇게 식재료를 팔아. 다 국내산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막 다 다른 나라 산이고 완전 값싼 애들을 가져와서 파는 거야. 그건 네가 선별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테무라는 곳은 테무라든지 알리나 뭐 이런 중국의 그런 전자상 거래 사이트들은 걸러지는 게 없어. 그냥 막 와. 근데 이상한 게 오잖아. 여러분들 그거 환불 못 해. 절대 환불 못 하고 뭐 교환도 안 되고. 근데 뭐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싼 맛에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 뭐. 돈 날렸다 생각하고. 이런 생각으로 시키는 사람 많은데. 영양제 짭퉁. 엊그제 제가 뉴스 해드렸잖아요. 중국산 영양제 짭퉁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이런, 중국이 어떤 사회로 침투를 하든 중국은 이렇게 대놓고 침투하지 않아요. 그걸로 비유하면 딱 맞겠다. 중국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특히 그런 공산주의가 아닌 그런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요번에 관세 때린 거 다들 알잖아. 트럼프 이거 뭐 까면서 무슨 뭐 퀴즈쇼 하듯이 거기서 생쇼를 하고 잡아줬던데. 아무튼 그래도 걔네들은 누구를 때리겠다 하면 대놓고 때려. 통보를 하고 니한테 뭔가 그냥 진짜 딱 다가와. 니 눈앞으로. 그게 딜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냥 니 눈앞으로 다가와. 여러분들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중국의 특성은 어떤 거냐? 중국은 티를 안 내. 절대 예를 들어서 너를 때리겠다? 너 앞에 나서지 않아.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보면 난 이미 점령당해 있어. 이게 중국의 스타일이야. 예를 들어서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막 점프해가지고 막 발광을 하고 막 뛰어나가겠죠. 근데 그거 알죠? 차가운 물때부터 개구리를 거기 넣어놓고 물을 슬슬 가열하면 개구리는 그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 물 안에 있다가 익어 죽어요. 그게 중국의 스타일이야. 근데 요즘 중국이 한국이랑 뭐 이런저런 외교를 하든 뭐 일을 하든 간에, 그리고 중국이 한국한테 뭐 이렇게 대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그것도 맞아.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스타일은 이거야. 트럼프 스타일은 그냥 대놓고 그냥 요번에 그거 중국의 뭐냐 그린카드, 그것도 이제 돈으로 판대잖아. 얼마였죠 그거? 그러니까 걔네들은 명확해. 니들이 미국한테 이익을 갖다 주면 우리도 너희들한테 거의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주겠다. 딜 아니야. 그냥 대놓고. 트럼프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여러 세계의 기업가들이 미국 가서 공장을 차릴 때 발표하잖아요. 앞에서 뭐 TSMC, 뭐 현대, 뭐 어디가 미국에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습니다. 그럼 트럼프 들으면서 돈 써줘서 고맙다. 뭐 약간 이런 식이잖아. 그리고 그런 뜻을 그냥 대놓고 풍기잖아. 미국에다가 지어라 공장을. 미국에다가 돈을 투자해라. 그럼 니들은 관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근데 요번에 시진핑도 여러 세계의 기업가들을 만났잖아요. 시진핑은 그런 명확한 딜이 없어. 시진핑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합니까? 그냥 진짜 무슨 아니 솔직히 시진핑이 한 나라의 주석인 건 알겠는데 그 기업가들도 막말로 이재용도 한국의 어마어마한 최고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인생에 대해서 모르겠어? 시진핑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인생 교육 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대체적인 뜻 중에 한 개는 이거야. 중국에 들어왔으면 중국 법을 따라야 된다. 이지랄 하고 있고 무슨 그리고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돌려서 약간 애들 교육하듯이.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거야.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회랑은 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친해지는 순간 그 장난치는 음식들 우리가 다 먹어야 돼. 안 먹을 것 같지?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 중국산들 한국에 겁나 유통되고 있어. 물론 식약처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누가 알아? 그리고 또 중국의 무서운 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아까도 그 기사 보여줬죠. 중국은 간첩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진짜 많다니까. 여기저기에 기지를 두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100만 넘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이었나?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중국이냐라는 통계를 어디서 본 것 같아.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그냥 살러 들어온 중국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그 중에서는 블랙 요원들이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야. 블랙 요원이란 자기 신분을 위장하여 그냥 일반인처럼 들어와서 간첩 업무를 하는 그런 요원들을 블랙 요원이라고 그래. 화이트 요원은 뭐냐? 화이트 요원은 저 어디 국정원 사람이에요? 저 어디 요원이에요? 이러면서 신분을 밝히고 이 나라에 들어오는 거. 그거는 화이트 요원이야. 나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 요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는. 그건 어떻게 보면 방문이고 서로의 교류가 되는 거고. 그건 화이트 요원. 근데 실제로 블랙 요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스파이들은 공산당에서 보내는 건가요? 당연히 공산당이 보내지. 누가 보내요 그러면? 그럼 뭐 개인이 보낼까? 이 기사 아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거 최근 기사야. 4월 3일 기사예요. 돈 줄게 현역 군인 포섭해서 한미 훈련 정보 수집한 중국인 체포. 방첩사 3월 중 조직원 붙잡아 현역 장병 사용 오픈 채팅방에 접근. 포섭된 병사 스카이 카메라 반입. 국방망 게재된 자료 촬영해 전달. 중총책 포섭 당시 중국군 소속 밝혀. 간첩죄 적용. 제3국 확대 지적 나와. 현역 군인, 이거 포섭된 현역 군인은 한국 군이라고 합니다. 한국 군인. 그러면서 이제 돈으로 유혹을 한 거죠. 뭐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국의 이제 그 군부대 안으로 카메라를 반입해가지고 뭐 정보를 뽑아내다가 이제 잡힌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지금 반간첩죄 그 관련된 법이 없어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법을 못 만들고 있어. 난 그건 진짜 아직도 왜 반대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별거 아니다. 이런 중국이 간첩 활동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진짜 제대로 된 간첩 활동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요원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뭔가 자료 수집하는 거 이거는 중국의 리얼 정말 제대로 된 간첩 활동은요 세대를 뛰어넘는 간첩 활동이에요. 정말 세대를 뛰어넘는 간첩 활동이 중국의 진짜 무서운 점이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그 정권이 바뀌는 이런 나라들 5년마다 한 번씩 대선을 치르는 이런 나라들은 할 수 없는 게 매번마다 이게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할 수 없잖아.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야. 100년, 200년, 300년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냥 독재당 그 뿌리가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냐. 걔네들은 무슨 뭐 3년 프로젝트, 5년 프로젝트, 걔네들은 100년 프로젝트를 세워요.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거 무슨 영화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거 그냥 뭐 농담하는 것 같지? 진짜예요.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게 세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뭘 예를 들까? 자, 어떤 기업의 비밀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고 이런 기술들을 뽑아내야 돼. 근데 이 기술 예를 들면 이 기술들은 일반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 가족들만 이 내부 핵심 인사들만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핵심 인사들을 포섭을 하러 가겠지? 근데 만약에 그게 포섭이 안 된다. 어디까지 포섭하라면 이 사람들이 자식까지 포섭해.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포섭해. 혹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포섭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딸이다. 그럼 남자가 접근해서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다. 그럼 여자가 접근해서 결혼을 하든가 이렇게까지 긴 계획을 세워요. 나중에 이 자식이 그 가업을 물려받고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낳고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누가 이 사람이 간첩인지 의심을 하겠어. 하지만 정말 그 수십 년짜리 간첩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중국 관련된 뉴스를 하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에 관심들이 많단 말이야. 중국의 내부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내정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정말 많이 봐.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중국 간첩이 많냐고요? 이거 한 개 보여드릴까? 이런 기사도 한 개 있던데 오늘. 미국 중국 주재 직원들의 중국인과 연애 성관계 금지령 미인계 우려.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및 성관계 금지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이 정책은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런 법을 도입할까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연애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했을까? 이번 조치는 주 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 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직원들이 대상이다. 이미 중국인과 사적 관계가 있는 미국 인력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관계를 정리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조치는 중국 외부에 주재하는 미국 인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중국 주재 미국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반한 직원은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한다. AP통신은 전 세계의 정보기관은 오랫동안 매력적인 남성과 여성을 이용해 민감한 정보를 얻어왔으며 이는 냉전 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며 기존에도 중국에 있는 미국 인력은 중국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고하게 돼 있긴 했으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가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인계로 포섭하는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무역, 기술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 출신인 피터 매티스는 과거 중국 정보기관 요원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외교관을 유혹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최소 2건이 있었다며,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이 스파이를 통해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나 협박을 통해 일반 중국인에게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외교관과 사귀는 중국 시민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100년 대계를 세우잖아. 이런 100년 대계를 세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요번에 그거 봤어요? 중국은요, 지금 미국으로 출국하는 그 길이, 그 비자 신청 길이 지금 줄이 몇백 미터나 서 있어. 여러분들 그건 못 보셨겠다. 근데 보여드릴게. 상하이에서만 줄 서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는 미국 그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만 38만 명이야. 이렇게 줄 서서 미국으로 갈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들 줄 서가지고 미국으로 갈라 하느냐. 자, 일단 그 기사는 보셨죠? 중국의 부호들은 좀 어느 정도 살고 부자들은 이제 이 자기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다 외국으로 빼내고 있어요. 그 뜻은 즉 외국으로 이민하면서 돈을 가져간다 이거지. 도망간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요번에 트럼프가 미국 영주권 그냥 돈으로 팔고 있잖아. 그거 얼마예요? 70억. 이거 달러로 500만 달러였죠. 그죠? 70억. 그러니까 70억만 내면 이제 미국 영주권 줄게. 이거 아니야. 500만 달러. 이거 사는 사람 없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른데? 내가 본 기사는 지금 전 세계에 저거 살려고 줄 서 있는 사람만 25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중국의 부호들한테는 저거 싸. 야, 아무 수속도 없고 무슨 면접이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거 없이 돈만 주면 준대잖아. 누가 사냐고요? 뭐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뭐 한국에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부자들, 만약에 저 돈 있잖아요. 갑니다. 잠깐만, 70억이면 얼마야? 70억이면 35, 산채 500만, 인민폐로 3,500만 yuan. 중국에 저 정도 돈 있는 부자들 꽤 있어. 그래도. 그리고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세계에 지금 저거 살려고 대기 중인 사람이 25만 명 정도 된대. 근데 물론 그렇게 이민을 위해서 가는 중국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중국 정부에서 너도 미국 가서 살아. 저거 사서 살면서 이런 거를 어느 기간 동안 완성을 해. 이런 임무를 받고 가는 사람은 없을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있어요. 중국은 그런 나라야. 대학생들도 간첩으로 위장시켜가지고 유학 보내는데.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런 간첩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뭐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이런 짧은 계획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10년 안에 20년 안에 30년 안에 50년 안에 이런 계획까지 세워버려요. 왜냐? 그냥 일당 체제니까 이 계획은 이뤄낼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도 간첩이 많지만 미국도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필리핀 봤죠? 필리핀에서 중국인 간첩들 엄청 잡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간첩이 없는 곳이 없어요. 중국의 악랄한 수단은,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앞에서 되게 순진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매너 지키는 척하고 모든 거 다 해줄 것 같이 의리 지키는 척해. 언제 어떻게 뒤통수 칠지는 아무도 몰라. 그게 중국 스타일 비즈니스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야. 아까 또 중국이 한국한테 주는 피해가 뭐가 있냐? 너무 많아서 진짜 중국이 한국한테 주는 피해들을 제가 하루에 한 가지씩 컨텐츠로 만들잖아요. 컨텐츠가 끊이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 컨텐츠가 끊일 일이 없어. 오늘 뭐가 또 터졌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대박 났죠? 보면서 나 펑펑 울었지? 근데 중국에서 갑자기 박보검이랑 아이유를 초대한대. 니들이 왜? 니들 드라마 봤어? 중국에 넷플릭스 없잖아. 근데 니들 드라마 어떻게 봤는데? 불법으로 봤다는 거 아니야? 시청료부터 내 그럼 이 걸뱅이 같은 새끼들아. 뻔뻔하게. 그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안에 대사 중에 이게 있어. 우리 내년에 건강 좋아지면 장가게 가서 뭐 보러 가자. 내년에 장가게 낙엽 보러 가자. 이 대사가 되게 감동적인 대사야.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장가게에서 연락이 왔대. 아이씨. 니들 드라마 어떻게 봤는데?
여러분들 이 폭삭 소가수다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한국이 각종 예능 뭐 한국이 모든 드라마, 예능, 컨텐츠들, 영화 중국의 불법 사이트에서 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방이면 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게 한국한테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영화계라든지 드라마 뭐 이쪽 연예계 쪽에서 중국 시청료만 다 받았잖아요. 중국 영화 산업, 드라마 산업 더 커졌어. 더 발전됐어.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발전되고 지금 제작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을 거야. 이게 중국이 한국한테 주는 피해예요. 지금 정우성이랑 이정재가 중국 알리바바랑 미팅한다고 중국에 있습니다. 아, 뭐 미팅은 할 수 있지. 뭐 비즈니스적으로 뭐 할 게 있으면, 돈 벌 게 있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 문제는 비즈니스라는 거는 서로 윈윈 해야 돼. 하지만 중국은 항상 어떤 식이야. 지들 빨 거 다 빨아먹고 이쪽은 그냥 버려. 여러분들 중국이 1대1로 문제 많은 거 알죠? 중국이 1대1로는 말 그대로 중국이 진짜 현대판 실크로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1대1로에 가입한 그 나라들 땅 치면서 후회하고 있어.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자는 거는 오늘 저희 메인 주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메인 주제는 따로 있어요.